안녕하세요. 이사똥TV의 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일하는 이진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먼저 좀 이주민센터 친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뭐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검색해보고 왔지만 이주민센터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친구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곳이 주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사무실 형태로 세워졌다가 2014년 정도에 지금과 같은 약간 카페 형태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카페 영업은 쉬고 있고 사무실 센터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카페를 할 때는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바리스타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이제 그 어떤 나라 축제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여기서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로 변호사들이 많이 일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이런 것도 위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합니다. 이주인권 교육이라던가 통번역 교육 이런 것들도 이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주민센터 친구 말고도 다른 이제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요쪽 그런 단체들이 사실 요 대림동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그런 단체들도 이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글쎄요, 시민단체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똑같은 라던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비영리 시민단체이고 이제 서울시나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 센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이랑은 또 색깔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동포 분들이 직접 설립하고 동포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새 좀 카페처럼 운영되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좀 특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처음에 카페 설립을 할 때는 네트워크를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추구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에 오시게 된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근데 일단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이제 젊은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 오셔도 약간 이제 네트워킹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바리스타 교실을 할 때 이렇게 그런 커피 머신 사용을 한다거나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좋다, 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또 궁금했던 게 지역 사회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데 소속된 분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도움을 주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네트워크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층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주 인권 단체들과 어떤 이슈별, 주제별로 네트워크 연대 회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이주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이주 노동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해요. 차별금지법 이슈로 이렇게 연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임들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주민 지원하는 단체들이나 기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 다문화센터에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남권 글로벌센터나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 경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단체 분들하고는 저희는 그때 확 가까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 계기가 됐던 게 그 청년경찰 영화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던 그때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다같이 포럼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포럼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교류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부분 이슈가 되는 것들이 사실 네. 좀 안 좋은 일로 음.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된 분들과 이제 연대하거나 이제 그렇죠. 같이 행동하면서 이제 그걸 바꿔 나갈 개선해 나가려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도 있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유사한데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슈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슈가 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글쎄요. 어떤 거는 많이 알려져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용히 처리되는 게 좋겠다 싶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제도가 개선이 되려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법이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입법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정부의 어떤 지침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슈화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이주민센터 친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쪽 대림동 지역이 이제 동포 분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걸로 따지면 이제 한국계 중국인 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그 이제 다문화 지원 정책과 네. 이 이주민들 소위 이제 한국계 중국인들 네. 분들이 요게 혜택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좀 다르죠. 특히 이제 영등포 지역은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오히려 그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의 어떤 정책들 대부분 뭐 그런 거예요.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떤 그 문제가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도와준다던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취업 알선을 도와준다던가 거기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의 적용 대상이 한국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포분들은 물론 이제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뭐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은 동포들끼리 내지는 조선족과 한족의 결합인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가정인 거죠. 그 기준에 따르면은 그런 분들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죠.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주민센터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지 혹은 활동하고 계신지. 처음에 이렇게 비전으로 내세웠던 단어들이 평화, 공존, 인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만남으로써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와중에 제도의 개선 측면에서는 이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제도적으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시간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 이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역할은 이렇게 일단은 그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하고 자문단 변호사님들 관리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외부 연대 활동, 그래서 이제 회의하면서 뭐 간담회, 토론회 기획, 뭐 성명서 발표, 뭐 집회 참여 이런 것들도 하고, 연구 용역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 뭐 이주 아동이다 이러면 이주 아동의 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 센터에 청소도 하고, 네, 뭐 기부금 관련된 업무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지금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뭐 출신 국가별 혹은 연령별 혹은 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난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이주민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최근에 그런 다양한 분류 속에서 최근에 유독 좀 관심 가지시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네, 저희 센터가 최근에 중도 입국 청소년들 지원하는 기관을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기관을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 문화가 익숙한 친구들과는 또 별개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것도 이제 본인이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는 않으나 부모님들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해서 이주를 하게 된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뭐 또래 문화나 이런 것들에 적응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인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체류에 관한 문제도 있고, 교육 자체의 어떤 한계들,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제도 개선 쪽으로도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법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중도 입국 청소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지만 국적이 외국적이라거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거나 이렇게 외국에서 귀화하신 분이라거나 이런 분들과는 또 별개로 한국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오래되지 않은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이렇게 초기 적응의 문제들을 특히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로 학령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외국의 문화에 더 익숙했던 아동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한국의 직장을 구해서 이제 입국하는 경우도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출생해서 어떤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여기서는 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한번 다음 이제 2부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